BS4로 해서 반응형 웹사이트 싱글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성된 결과물을 먼저 볼게요. 상단은 캐로셀을 구성을 할 겁니다. 네, 캐로셀에 있던 이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커스터마이징 해서 좀 스타일을 바꿔볼 거고요. BS4가 가지고 있는 캐로셀을 갖다가 사용을 할 거고, 클릭을 할 때마다 이미지를 왼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교차돼서 나오게 편집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캐rousel 아래쪽에다가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다가 스티키로 붙도록 만들 거고요. 메뉴가 활성화되는 부분은 스크롤을 내리는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도록 부트스트랩의 기능을 활용을 할 거고, 중간중간 배경으로 이미지를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텍스트나 아니면은 좀 이런 좀 특이한 텍스트가 있는 것들은 이미지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컨텐츠가 있고 배경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유튜브에 광고를 하나 넣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또 배경이 아닌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또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좀 활용을 할 거고, 지도를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에 이제 컨택 해가지고 아코디언으로 구성을 해서 FAQ,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문의사항 고객한테 보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푸터까지 이렇게 해서, 물론 클릭해도 당연히 작동을 하고요. 자, 이 반응형으로 구현된 모습을 좀 보면은, 화면을 조금씩 줄여볼게요. 자, 상단 부분이 줄어드는 거는 일단 센터로 배치를 해놓고, 화면 크기가 이제 스마트폰 기준으로 됐을 때에만 좀 이렇게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좀 줄 거고요. 그리고 요 이제 컨텐츠 부분은 요 레이아웃을 구성했던 부분이 타블렛 이하가 되면서 위아래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에 있던 부분은 그냥 링크를 걸어서 바로 보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로 바꿀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컨텐츠가 있던 부분들 이렇게 바꿔볼 거고, 요 이제 구글 맵은 예전에 지원이 되던 방식인데 지금은 이제 유로 서비스로 전환이 돼가지고 우리는 카카오 맵으로 좀 대신해서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컨택트하고 요 폼 태그 부분은 위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시 스크롤을 좀 해보면은, 이쪽부터 스크롤 해보면은 내가 스크롤을 할 때 컨텐츠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로딩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을 좀 넣을 거고요. 자, 스크롤을 내리면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컨텐츠들이, 아니면 왼쪽 오른쪽에서 점점점 페이드 인 되거나 아니면 슬라이드 다운 업 되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내 스크롤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에 좀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부트스트랩 사이트에서 스타터 템플릿을 좀 먼저 가져올게요. 자, 우리 게링 스타티드로 가서요. 스타터 템플릿을 카피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파일명을요. 이름을 01020304 바꿔가면서 지정을 할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 파일은 01 언더바 BS4로 만든 반응형 포폴이라고 할게요. HTML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의 헬로 월드 대신에 우리가 지금 기린 이치방 사이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바디 안에 있는 H1 태그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옵셔널로 해가지고 두 가지 옵션을 주죠. BS에서 스크립트를 지금
분리된 형태하고 그다음에 그냥 합쳐진 형태. 네. 그 두 가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트스트랩에 파퍼라고 하는 플러그인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 그 플러그인하고 컨플릭이 일어나서 동작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파파 플러그인을 분리하고 있는 기본 본인들이 짠 JS하고 분리하고 있는 형태를 하나 주고요. 그다음에 그냥 본인들이 짠 거하고 합쳐진 형태를 하나 줘요. 자, 우리는 합쳐진 형태로 그냥 쓸게요. 밑에 옵션 2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구조를 이번에 짤 때는요. 구조를 한 번에 다 짜진 않고 구조 조금 짜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 넣고 이런 방식으로 좀 갈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을 일단 분리해서 네, 따로따로 좀 만들면서 구조하고 비교하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CSS 파일을 좀 따로 만들게요. CSS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HTML 위치, 거기다가 폴더 하나를 생성을 하고 CSS라고 하는 이름으로 폴더 하나 만들고요. 네, 그 폴더 안에다가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mystyle.css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CSS는 이쪽으로 따로 기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단 뭐 테스트로 하나 바디에다가 배경을 임의로 한번 넣어볼게요. 링크가 걸리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임시로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HTML로 와서 우리가 이제 링크를 걸어줘야 되는 부분 링크 태그를 써가지고 CSS 폴더 안에 mystyle.css를 갖다가 쓰겠다라고 링크를 걸어주고 내가 만든 페이지 보면서 가야 되니까요. 네, 프리뷰를 좀 걸어가지고 옆에서 좀 보면서 갈게요. 자, 일단은 링크가 CSS가 걸렸으니까 배경색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디는 다시 지울게요. 그러면 링크 CSS 건 김에 JS를 넣을 때도 따로 JS 분리해서 넣을 수 있도록 얘도 JS도 따로 좀 분리시키겠습니다. JS 폴더를 얘도 하나 만들게요. 지금 내가 현재 HTML 있는 위치에다가 새로 또 폴더를 JS 폴더 하나 만들고요. 자, 그래서 JS 폴더 안에다가 거기다가 마이 스크립트 마이 스크립트 하나 만들게요. myscript.js. 그래서 일단 얘도 잘 걸리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알러트 하나만 좀 띄워볼게요. 그리고 스타일 밑에다가 마이스크립트도 하나 넣겠습니다. 스크립트 태그의 src 속성으로 JS에 있는 마이스크립트를 링크를 걸어서 자, 요거는 한번 Alt B로 확인해 볼까요? 일단 브라우저를 띄워서 확인해 보니까 알러트 창이 잘 뜨고 있네요. 자, 스크립트를 넣을 거는 좀 추후에 넣을 거라서 일단은 만들어만 놓고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 그 이미지 폴더에 사용할 만한 이미지들을 좀 넣어놨는데 파비콘을 좀 먼저 넣어볼게요. 파비콘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 파비콘 아이쇼 파일. 그거를 좀 넣을게요. 파비콘은 타이틀 위쪽에다가 좀 넣어볼게요. 자, 릴레이션의 속성을 아이콘으로 지정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폴더 안에 파비콘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잘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상단에서 일단 탭 부분에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로딩 이미지는 뭔가 좀 컨텐츠가 있어야지 이제 로딩이 걸리니까요. 일단은 좀 전체적인 컨텐츠 구조를 좀 먼저 만들고 그리고 넣어보겠습니다. 자, 전체를 다 감싸는 DIV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만들 구조가 아까 봤던 것처럼 배경이 있는 컨텐츠, 배경이 없는 컨텐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를 다 감싸는 애는 컨테이너 플루이드로 왼쪽 오른쪽 공백 없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DIV를 만들 때 컨테이너 플루이드 그리고 상단 부분을 좀 헤더로 감싸서 캐로셀을 헤더 영역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헤더에 아이디 하나 줄게요. 탑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캐로셀을 넣을 거라서 일단 부트스트랩에서 캐로셀을 좀 가져오죠. 자, 그러면
컴포넌트로 들어가서 캐rousel 아니면 서치에다가 그냥 바로 검색해도 되고. 자, 캐rousel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왼쪽 오른쪽에 이제 프리뷰 넥스트 버튼도 있고 하단에 인디케이터 버튼도 있는 거. 지금 그 밑에 이제 위드 또 캡션이라고 있죠. 이 위드 캡션에서 텍스트 구조가 여기 이미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이미지를 그거 대신에 바꿔서 넣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위드 캡션으로 가져올게요. 위드 캡션에 있는 코드를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조에다가 여기다가 주석 처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너무 좁아가지고 글씨 크기를 한 단계만 좀 줄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캡션에 지금 이미지 이제 링크 요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 일단 구조는 잘 가져와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캐러셀에서 항상 구조 바꿀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내가 일단 이미지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타겟 속성하고 A 태그의 href 속성, 그거 맞춰주는 거. 그거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OL 안에 자 구조가 지금 캐rousel example 캡션 있는 부분, 거기 OL이 있고요. OL에 지금 LI 3개가 있어요. 그 LI 3개는 그 캐rousel 밑에 요 인디케이터 버튼, 요 부분이죠. 자, 거기에 있는 그 아이디 지금은 캐rousel example 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캐rousel example 이 캡션이라고 하는 아이디하고 이제 동일하게 맞춰져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우리가 우리 스타일로 바꿔볼게요. 우리는 상단에 캐rousel이니까 탑 캐rousel이라는 아이디로 바꿀 거예요. 탑 캐rousel. 거기 아이디를 바꾸면은 이 데이터 타겟에 있는 샵 아이디명도 전부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이미지 태그가 있는 부분. 자, 우리가 넣을 이미지는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캐rousel 01. 여기 지금 이제 배경 이미지. 그다음에 캐rousel 02, 03. 요게 전부 이제 배경 이미지고요. 그 배경 이미지 안에 아까 이제 이미지가 왼쪽 오른쪽으로 나오던 그 이미지가 캐rousel 01에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넣어놨어요. 캐rousel 02에 또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넣어놨어요. 3번에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프트 쪽은 텍스트를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쪽은 그 제품의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그걸로도 바꿔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배경 이미지부터 좀 바꿔보죠. 그러면 캐rousel 01jpg부터 해가지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캐rousel 아이템의 이미지 src 그 영역에다가 넣어볼게요.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캐rousel 01부터 0203.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배경 이미지를 일단은 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저 안에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나오는 이미지 부분. 걔를 아까 내가 이제 캐rousel 캡션으로 가져왔으니까 캡션 대신에 그거를 좀 넣어볼 거거든요. 캐rousel 캡션이라고 하는 div. 그게 지금 3개가 있어요. 그리고 h5 태그가 있는데 또 H5 태그 안쪽에다가 이미지를 넣을게요. 퍼스트 슬라이드 레이블이라고 써있는 텍스트를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이미지 태그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폴더 안에 캐rousel 01 레프트 png 그다음에 p 태그 부분 거기 텍스트를 지워버리고 거기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태그로 해가지고 이미지 폴더에 캐rousel 01 라이트. 그러면 나머지 구조들도 그거랑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H5하고 P 태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수정을 해보죠. 캐rousel 01 레프트 라이트를 이제 02로 바꿔주고 캐rousel 또 03 레프트 라이트로 바꿀게요.
보면은 이제 일단 이미지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미지들의 크기들이 이제 좀 달라가지고 그것들도 좀 맞춰주고, 네. 스타일을 좀 이제 좀 맞출 겁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을 좀 먼저 갈게요. 스타일에서는, 내가 이제 어떤 영역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보더라고 하는 클래스명도 좀 일단은 좀 보라고 하는 클래스명 임의로 줘놓고 나중에 이제 안 쓸 때 한꺼번에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바디 태그, 네, 바디 태그 선택해가지고 폰트, 네, 내가 사용할 폰트들, 그거 좀 지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할 색상 테마들, 그것들은 변수로 좀 몇 개 좀 만들어 놓을게요. 루트, 땡땡 루트부터 지정해서 변수들 좀 만들겠습니다. 여기 이제 맥주다 보니까, 네, 좀 골드 색깔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골드 색깔 하나 좀 만들 거고요. 골드 색깔을 직접 좀 지정할게요. 내가 사용할 컬러로 골드 색깔 하나 지정했고, 그 다음에 블랙이라고 하는 변수도 하나 줄게요. 그냥 블랙은 블랙으로. 그 다음에 오렌지라고 하는 색깔 약간 밝은 톤으로 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 기본적으로 또 사용해야 되니까 화이트도 하나 지정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폰트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스타일에 있어서 폰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폰트를 눈누 폰트에서 가져올게요. 우리 눈누난나 쓸 수 있는 눈누 폰트. 눈누 폰트 사이트로 가서 제주고딕 이걸 좀 가져올게요. 네, 이쪽에 얼리액세스로 걸려 있네요. 자, 여기 눈누 폰트 사이트도 이제 상업적으로도 무료로 쓸 수 있는 뭐 폰트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주고딕이라고 검색을 해서 눈누 폰트 여기 전체 폰트 검색해서 제주고딕 여기로 가가지고 이 웹폰트 사용 요 코드 가져와서 요걸로 넣겠습니다. 자, 제일 위쪽에다가 임포트를 이렇게 걸고요. 그다음에 이 제주 고딕 요거 폰트 요 폰트 채로 그냥 쓰지는 않을 거라서 그냥 아예 요 폰트 클래스명 대신에 바디로 바꿔서 바디에 저 폰트를 쓰겠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걸을게요. 화면을 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흰색 공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나 컨테이너 플루이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딩 레프트 라이트,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컨테이너 플루이드의 px0 클래스명을 좀 줄게요. 네. 패딩을 일단은 0으로 만들어서 왼쪽 오른쪽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지금 캐롤셀의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 버튼 대신에 이번엔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패딩 레프트 라이트 0으로 된 거 확인했고 요거 버튼 요거 버튼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은 그 부트스트랩에서 아이콘으로 갈 거예요. 아이콘. 부트스트랩의 아이콘. 여기서 이제 바꾸겠습니다. 화살표 모양의 다른 내가 원하는 모양. 원하는 모양을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볼게요. 자, 레프트라고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나는 쉐본 컴팩트 레프트 요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포에서는 이렇게 HTML에다 바로 넣을 수 있는 SVG 코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화살표가 있는 위치, A 태그 안쪽에 있겠죠? A 태그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어, 여기 버튼 태그에 보면은 여기 있네요. 스팬 태그에 프리비우스, 넥스트 이렇게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스팬 태그 여기 위쪽 하나 더 형제 관계로 해서 캐롤셀 컨트롤 프리뷰 아이콘 요거가 있네요.
자, 이 프리비우스는 이제 스크린 리더기만 1도로 SR 원리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나는 일단 요 스크린 리더기는 1도로 냅두고 요 스팬 태그, 네, 가지고 있는 이 스팬 태그, 네, A 태그로 바꿔서 갈게요. 네. 그리고 이 A 태그 안쪽에, 네, 안쪽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뀐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구조가 버튼 태그 안에 얘가 감싸고 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저 원래 기존에 쓰고 있는 거를 없애려면은 얘를 이제 요소 검사를 해서 제 원래 쓰고 있는 애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요소 검사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요거 말고 기본적으로 얘가 원래 쓰고 있는 그 버튼 태그 거기에 지금 기본적인 스타일들이 다 걸려져 있는 상태고, 그럼 나는 이제 요거의 구조를 좀 바꿔야 되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저 버튼 태그의 지금 클래스명이 캐롤셀 컨트롤 프리브. 그다음에 그 안에 지금 원래 이제 스팬 태그가 가지고 있던 게 캐롤셀 컨트롤 프리브 아이콘. 이 아이콘에 지금 이미지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캐롤셀 프리뷰 캐롤셀 컨트롤 프리뷰 아이콘. 네, 요거 일단 클래스명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버튼 태그 부분이 그러면 이제 동일한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 버튼 태그를 그냥 아예 음, A 태그로 좀 바꿔서 쓸게요. 네. 버튼 태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 중에 데이터 타겟 속성 지금 요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슬라이드 프리브 요거 필요하고, 요거는 복사해 가지고 A 태그에다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태그는 그냥 아예 지워버릴게요. 앞뒤로 다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제 내가 사용하는 캐ro셀로 바꿨어요. 데이터 타겟을 이제 우리는 캐ro셀 이그젬플 캡션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붙여줬던 탑 캐ro셀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디명을 바꿨기 때문에 데이터 타겟의 속성은 샵 아이디명. 그래서 탑 캐ro셀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키우고 싶은데, 그럼 SVG는 이제 코드지만 뭔가 텍스트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지금 위드 16에 하이트 16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바꾸고 싶은 사이즈로 변경해서 사용을 해볼까요? 일단 한번 30에 30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자, 저렇게 이제 위드 하이트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컨트롤 Z 할게요. 원래대로 좀 바꿀게요. 아니면은 내가 저거 픽셀로 말고 EM으로 줄게요. EM. 그래서 호 EM으로 부모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드 하이트를 호 EM으로 부모 기준으로 사이즈를 좀 바꿨습니다. 왜냐면 부트스트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제 사이즈가 EM 단위다 보니까 그 단위로 나도 바꿔서 나는 사이즈를 좀 키웠어요. 뭐 색깔 같은 것들도 이제 그러면은 내가 임의로 이제 다 바꿀 수가 있겠죠. 이제 SVG 코드다 보니까 이게 다 코드로 짜여진 거다 보니까 뭐 색깔을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고 모양을 좀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왼쪽하고 똑같이 이제 오른쪽 버튼을 똑같이 주면 되니까 요 A 태그를 그대로 통으로 복사를 해서 요 오른쪽에 이제 버튼 태그는 컨트롤 넥스트로만 바꾸면 되고요. 그거 이제 지워버리고 대신에 내 A 태그를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프리브 대신에 넥스트로 바꿀게요. 캐롤셋 슬라이드도 넥스트로 바꿀게요.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팬 태그에 그거는 있어야 되겠죠. 웹 접근성에 그거 해서 그거는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바꾸기 위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명이 이제 바이 하나 가지고 있고 바이 쉐보론 컴팩트 레프트를 라이트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번 부트스트랩 사이트에서도 한번 이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쉐본 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코드를 확인을 해봅니다. 네, 요거를 카피해서 SVG에다가 요대로 또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얘도 위드 하이트를 16 대신에 4EM으로 쉐브론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 쉐브론 컴팩트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 네, 컴팩트가 붙은 거를 내가 아까 가져왔었네요. 그러면 쉐브론 컴팩트로 가져야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내가 사이즈를 원래 이제 캐ro셀에서 동작할 때 캐ro셀 결과물을 좀 다시 한번 보면은 캐ro셀의 그 하이트가 지금 다 같으려면은 같은 하이트를 써야 되는데 포토샵에서 얘를 다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좀 코드로 좀 맞추고 싶어가지고 그냥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이즈의 이미지들을 우리가 한번 코드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사이즈,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보면은 6000에 3040, 그다음에 1930에 1008, 그리고 4720에 4060. 그래서 좀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로딩 돌릴 때 그거를 좀 보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안 줄였어요. 그대로 좀 큰 사이즈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스타일을 좀 바꿀게요. 자, 이제 아이디를 우리가 탑 캐ro셀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탑 캐ro셀 안에 있는 첫 번째 캐ro셀 아이템. 네, 그거부터 맞춰보죠. 자, 캐ro셀 아이템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이 이렇게 캐ro셀 이너 안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캐ro셀 아이템. 요거를 어 이미지 태그를 빼고 그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 태그를 좀 먼저 빼야 되겠네요. 이미지 태그를 먼저 삭제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주석 처리를 해도 됩니다. 얘를 먼저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미지 태그로 안 주고 CSS로 좀 바꿀 겁니다. 그리고 구조로 봤을 때 캐rousel 이너 안에 이제 캐rousel 아이템이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자식 이렇게 되니까 NTH 차일드로 가도 되고 NTH 오브 타입으로 가도 되고 자, 그러면 탑 캐rousel 안에 있는 클래스명이 캐rousel 아이템인 NTH 오브 타입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속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URL로 이미지를 넣을게요. 자, 그리고 높이를 하이트를 지금 위드 하이트를 지정해야 되는데 위드는 그냥 100%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하이트를 100VH로 줄 겁니다. 뷰포트에 꽉 차게 주겠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 리피트를 걸어주고 중간에 가로 기준으로 중간에 배치를 하고 꽉 차라라고 커버를 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는 CSS를 따로 외부로 뺐으니까 경로를 이제 폴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 위에 있는 점점 슬래시를 넣어서 일단 화면에 이제 꽉 차게 일단 그렇게 좀 만들었고요. 얘를 그러면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미지를 엔테지 살드 2번, 3번 바꿀게요. 2번에는 캐rousel 02번, 그다음에 3번에는 캐rousel 03번. 그래서 지금 VH를 줬기 때문에 뷰포트의 하이트 100%로 지금 맞춘 상태. 그리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센터로 줬기 때문에 화면 크기를 조절을 했을 때도 계속 이제 중간으로.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미지들, 요것들도 좀 이제 위치를 좀 맞춰야 되겠죠? 쟤네들의 위치를 또 스타일로 좀 잡아볼게요.
그러면 탑 캐ro셀 안에 있는 지금 쟤네들은 캐ro셀 캡션이라고 하는 요 캐ro셀 아이템 안에 캐ro셀 캡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명 안에 H5하고 P태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탑 캐ro셀 안에 있는 클래스명이 캐ro셀 캡션인 그렇게 선택하면은 지금 H5하고 P태그 두 개 다 지금 선택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일단은 맞출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좀 보기 위해서 보더 처리를 임시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 요소의 위치를 지금 이제 캐ro셀 캡션의 부모는 캐ro셀 아이템이죠. 어, 거기 안에서 캐ro셀 캡션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탑 캐ro셀 안에 있는 부모인 캐ro셀 아이템 그리고 캐ro셀 아이템이 지금 세 개잖아요. 그래서 그 캐ro셀 아이템 중에서도 첫 번째 엔테이지 오브 타입으로 해서 첫 번째 캐ro셀 아이템인 그 안에 있는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안에 있는 캐ro셀 캡션. 자, 바텀을 한번 0으로 줘볼까요? 바텀을. 자, 근데 이미지 자체가 이 투명한 이미지가요. 이쪽에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배경 밑에 좀 띄어져 있으니까 조금만 아래로 좀 내릴게요. 원래 이미지 자체에 투명한 배경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떨어져 보이죠? 그러면은 바텀을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0 정도로 줄게요. 화면에 밑에 딱 붙도록. 그리고 나머지들 이미지들도 마찬가지로 NTH 이제 오브 타입 두 번째, 세 번째로 해가지고 이미지의 위치를 맞춰야 되겠네요. 얘는 또 너무 붙어 있어서 얘는 한 50 정도로 위로 좀 올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20 정도로 맞출게요. 자, 그리고 캐ro셀에 지금 이제 이 이미지가 좀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컨텐츠 이미지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캐ro셀의 전체적인 배경 이미지를 좀 어둡게 처리를 해서 이미지 컨텐츠를 좀 부각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탑 캐ro셀 안에 있는 캐ro셀 아이템 캐ro셀 아이템이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캐ro셀 아이템에다가 가상 선택자로 애프터 선택자를 좀 쓸게요. 자, 우리가 컨텐츠를 가상으로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걔도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겠죠?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잡을게요. 그리고 위드 하이트를 100%로 잡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주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컨텐츠가 안 보이니까 오퍼시티를 반으로 0.5로 줄게요. 좀 어둡게 해가지고 컨텐츠를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스타일 좀 커스터마이징을 좀 더 할게요. 여기 지금 내가 이제 캐ro셀의 이 좌우 버튼, 요거를 호버를 했을 때 호버 시에 색깔이 골드로 바뀌게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캐ro셀 캡션 탑 캐ro셀 안에 있는 캐ro셀 컨트롤 얘가 이제 아까 프리뷰하고 넥스트 프리뷰 넥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명의 호버시 이렇게 가볼게요. 그 다음에 넥스트의 호버시 컬러를 변수 우리가 골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골드 커서 모양도 좀 바꿀까요? 포인터로. 그리고 지금 이제 요
그러니까 맥주 테마에 좀 맞게 골드를 좀 넣고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요 버튼. 네, 요 버튼도 활성화 됐을 때 골드로 좀 바꾸고 싶어서 그것도 좀 바꿀게요. 캐rousel 하단에 인디케이터 버튼도 활성화가 됐을 때는 똑같이 골드로. 그래서 그 구조는 네, 밑에 캐rousel 인디케이터즈 구조를 여기 위에 OL에 네, 인디케이터즈 요거 네, 여기 안에 지금 이제 첫 번째 클래스의 액티브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죠. 저 액티브가 이제 클릭하면은 바뀌는 옮겨 다니는 형태니까 네, 거기에다가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마찬가지로 변수로 지정해 놓은 저 골드를 주겠습니다. 자, 골드색으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는 원래 이제 구조가 네, 요 이미지하고 요 컨텐츠하고 원래 이제 캡션에 있던 네, 그건데 내가 요거를 두 개를 따로따로 애니메이션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내가 CSS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애니메이트 CSS 플러그인을 좀 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트 CSS 사이트로 가겠습니다. 자,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나오도록 예, 그렇게 좀 바꿔볼게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애니메이트 CSS 링크를 좀 먼저 걸어줄게요. 네, 여기 링크 주소, 네, 요 CDN 주소 있죠? 예, 요거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HTML에 상단에다가 추가를 좀 시켜볼게요. 아까 파비콘 줬었잖아요. 파비콘 준 거 위쪽으로 넣을게요. 네, 기본 그 부트스트랩 CSS 아래쪽에다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트에 링크 주소 있죠? 애니메이트 CSS를 사용할 수 있는 링크, CDN 링크, 예, 그거를 복사를 해서 네, 우리 부트스트랩 기본 CSS 가지고 있는 거 아래쪽, 네, 아래쪽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이미지 구조로 다시 가서 이미지가 있는 구조. 우리가 지금 이제 캐rousel 캡션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넣은 거죠. 보니까 여기에 네, D 넌이 이렇게 걸려 있네요. 그래서 지금 화면 크기가 MD 이상일 때만 이미지가 보이게 걸려 있는 부분을 우리 일단 D 넌을 일단 뺄게요. 네. D 넌을 빼서 이미지는 이제 반응형에 상관없이 일단 보이겠다라고 일단은 네. 디너는 디스플레이 넌을 일단 뺄게요. 주석 처리 좀 해놓을게요.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자, 그리고 저 이미지들이 슬라이딩이 먹을 수 있도록 클래스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한번 클래스를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애니메이션 주고 싶은 예, 종류, 네, 어떤 거냐.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왼쪽, 오른쪽, 예, 이렇게 교차되면서 나오는 거를 좀 주고 싶은데, 여러분도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게 네, 선택을 하면 됩니다. 페이드 인, 레프트 빅, 라이트 빅을 쓸 거예요. 페이드 인, 레프트 빅, 라이트 빅. 이렇게 왼쪽에서 크게 나오고, 오른쪽에서 또 이렇게 크게 나오고, 레프트 빅이 안 붙어 있으면은 약간 이제 좀 소심하게 나오고요. 빅이 붙어 있으면은 좀 대범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 페이드 인 레프트 빅 예, 요거를 좀 사용을 해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애니메이트 CSS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베이직 유세이지를 보면 애니메이트 언더바 애니메이티드를 먼저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쓰고 싶은 그 애니메이션 이름을 써라라고 주고 있죠. 그래서 예, 그 애니메이트 언더바 애니메이티드 예, 요거를 예, 먼저 좀 주고요. 요거를 그러면은 네, 내 이미지 네, 여기다 클래스명을 추가를 해가지고 첫 번째 이미지 한번 가볼게요. 클래스명을 일단은 네, 이렇게 추가를 하고
네, 지금 바운스가 지금 기본으로 이렇게 예, 여기에 먹고 있는데 나는 저것보다는 페이드 인 레프트 빅으로 복사해서 바운스 대신에 그걸로 넣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렇게 네, 나오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P 태그에 있는 네, 그 이미지 네. 그것도 네, 똑같이 애니메이트 언더바 언더바 애니메이티드를 주고 이번에는 라이트 빅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교차돼서 나오는 형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도 네, 동일한 형태로 네, 뭐 물론 다 다른 걸 줄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형태로 마찬가지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캐rousel 아이템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마찬가지로 네, 페이드 인 레프트 빅을 각각 주고 페이드 인 라이트 빅을 각각 줄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D 넌도 일단은 전부 다 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 거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각각 이 텍스트가 이제 이미지니까 흰색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랑 그다음에 컨텐츠랑 이렇게 좌우에서 동시에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되면서 나오는 형태까지 일단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보던 빨간색은 CSS에서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화면 크기를 좀 조절했을 때 반응형이니까요. 네.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좀 먼저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지금 거의 이제 대부분의 큰 화면에서는 얼추 지금 맞고 있는데 타블렛 이하가 됐을 때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레이아웃이 이제 컨텐츠, 그러니까 맥주 이미지 안 맞는 게 조금 약간 네, 보이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 네, 보이고 있어서 화면에 꽉 찼을 때는 그러면 이미지 크기가 자동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이미지 플루이드 클래스명을 좀 하나 부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네, 이미지 태그에다가요. 클래스명을 이미지 대시 플루이드를 추가를 다 할게요. 결과만 좀 보죠. 잘 잡혔는지. 그래서 이제 이미지 플루이드를 주면은 맥스 위드 100%의 하이트 오토가 되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미지가 이제 꽉 차는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미지 크기가 조절이 하이트하고 같이 조절이 되면서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도 일단 레이아웃을 틀어지지 않도록 맞췄습니다.